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역량 등으로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9명이 추가돼 누적 환자는 1,991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도 1명 추가돼 전체 사망자는 260명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통화를 갖고 시 주석의 연내 방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두 정상은 특히 양국 기업인들의 필수적인 왕래를 보장하는 신속 통로 제도를 코로나19 방역 협력의 모범 사례로 평가하고 전 세계로 확대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강사와 학생 확진에 이어서 이태원 일대를 방문한 원어민 교사와 교직원 등이 계속 확인되면서 등교 계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초등생의 경우 최대 34일 동안 가정학습을 해도 출석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코로나19에 직면한 세계 경제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이며 저성장과 소득 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경고에 뉴욕 증시는 2% 이상 급락했고 국제 유가도 하락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9명 발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가 1,99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29명 가운데 해외 유입은 3명, 지역 발생이 26명이었습니다. 지역별 발생을 보면 인천이 12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3명, 경기 6명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 밖에 충북 3명, 강원 1명, 충남 1명 등 기타 지역에서도 신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검역 단계에서 확인된 환자는 없었고 서울, 전남, 경북에서 해외 유입 사례로 확인된 환자가 1명씩 나왔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에 따라 어제 하루 검사를 받은 사람은 27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1명 추가돼 전체 사망자는 260명이 됐습니다. 완치돼 격리 해제된 환자는 67명이 나와 완치율은 88.8%가 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969명이 격리돼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천의 학원 강사를 시작으로 접촉자들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다른 학원가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강사와 직원들을 상대로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적이 있는지 조사하는 학원이 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학원 강사와 그 접촉자인 학생과 학부모 등이 확진되면서 다른 학원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소속 강사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태원 방문 이력을 전수조사하는 학원이 늘고 있는 겁니다. 학생이라든가 주변인이라든가 강사들은 본인이라든가 본인의 관계되신 분들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거. 이태원은 외국인들도 자주 찾는 곳이라 원어민 강사들에게 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원어민 선생님이 그렇게 방문 이력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다녀야 하는 수강생들은 괜한 불안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고 있기는 한데 그냥 최대한 빨리 이게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미 등교 수업이 5번 미뤄진 상황. 학원까지 문을 닫지 않을까 걱정하는 학부모도 많습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애들한테 오는 것 같아서 죄가 없는 애들이 괜히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각 지역 교육청은 학원가 확산을 막기 위해 대책을 세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시내 전체 학원에 공문을 보내 이태원과 강남 지역을 방문한 강사와 직원은 자진 신고해 진단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도 도내 모든 학원과 교습소 3만 3천여 곳에 같은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교육부가 학교와 학원 강사를 대상으로 한 이태원 방문 현황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합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오늘 오후 3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학교 구성원의 이태원 방문 조사 진행 상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지난달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에 방문한 교직원과 원어민 강사, 고3 학생 현황과 이태원 방문 학원 강사와 원장, 직원 등의 현황이 포함됩니다.
교육당국은 또 서울의 한 예술고등학교 학생이 이태원 클럽에 들렀다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인 것과 관련해 모든 예술고에 대한 장학 지도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홍대 주변 주점을 다녀온 일행 5명이 그제와 어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방역당국이 주점을 공개하지 않아 아무 일 없다는 듯 여전히 영업하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 가운데 한 명은 홍대 주점 방문 다음 날 이 볼링장 흡연실에도 여러 번 드나들었는데요. 비말로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옮겼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재민 기자입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서울 홍대 인근에 있는 한 주점입니다. 지난 7일 밤 이곳을 찾은 일행 6명 가운데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이상을 느낀 인천에 사는 사회복무요원이 그제 코로나19로 확진됐는데 일행 4명도 어제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도 주점은 영업 중입니다. 네, 오늘 영업하세요? 네네,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확진자 기사 났는데요. 네. 그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도 됩니다. 주점이 있는 해당 자치구에 확진자의 신원과 동선이 아직 통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타 자치구이기 때문에 네. 우리 관내에 어떤 우리 국민의 확진자물을 바로 공개하는데 네. 타 자치구에서 거리기 때문에 거기서 기초자료를 한 다음에 넘어오게 됐어요. 확진자의 거주지는 인천과 경기도 수원, 고양, 김포, 서울 강서구로 다양합니다. 이 가운데 수원 확진자는 지난 8일 밤과 9일 새벽 사이에 수원에 있는 볼링장에도 갔습니다. 이 확진자는 밀폐된 좁은 흡연실에서 여러 명과 밀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연쇄 감염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또 확진 판정을 받은 한 명은 180명이 함께 근무하는 콜센터에서 일해 서울 중구에 있는 빌딩 해당 층은 폐쇄됐습니다. 동선이 넓고 밀접 접촉자가 적지 않아 제2의 이태원 클럽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들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태원에는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 조용히 퍼져 있던 코로나19가 사람들이 접촉이 많았던 황금 연휴를 거치며 클럽과 주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퍼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100명을 훌쩍 넘어선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 시작은 용인 66번 환자였죠. 신천지 집단 감염도 31번 환자를 처음 발견한 뒤 확진자가 무더기로 남았습니다.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참 많은데 이영원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이태원 클럽과 신천지 사례 모두 경계심이 느슨해질 무렵 터져나왔습니다. 신천지는 코로나19가 잠잠하던 초기 31번 환자를 시작으로, 이태원 클럽은 10명 안팎 안정세가 이어진 시기 용인 66번 환자 이후 확진이 속출했습니다. 교회 클럽이란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 예배를 보는 과정 중에 이렇게 많은 그런 비말 노출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 클럽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샤우팅이 되거나 많은 비말을 유출한다는 그런 20대 비율이 높아 증상이 없거나 약한 탓에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전파해 확산도 빨랐습니다. 증상이 가장 앞선 초발 환자가 어디서 감염됐는지 오리무중인 것도 같습니다. 2, 3주 이전부터 계속 감염이 있다가 클럽이 문을 열면서 폭발적으로 이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접촉을 했기 때문에 결정적 차이는 있습니다. 신천지는 교인을 중심으로 대구 지역에 집중됐지만 클럽 사례는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모여 감염 경로 파악이 더 어렵습니다. 발병률도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신천지는 예배 외에 소모임이 많아 밀도 높은 접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클럽은 다르다는 겁니다. 다만 클럽 사례는 잠복기가 끝나는 이번 주가 지나야 정확한 노출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지금의 생활 방역 체계가 계속 유지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정부는 일단 추이를 더 지켜보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45일간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마치고 생활 방역이 시작된 지 겨우 일주일. 그런데 시작부터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입니다. 확진 환자는 벌써 100명대에 이르고 2차 전파도 늘고 있습니다. 3차 전파 추정 사례까지 나와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애초 정부는 생활 방역을 위한 조건으로 신규 환자 50명 미만, 전체 확진자 중 감염 경로를 모르는 사례 비율 5% 미만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보면 아직은 생활 방역을 유지할 만한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루 발생하는 환자가 50명 이내 정도가 유지되는 정도의 순이라면 저희들 방역망 내에서 발생하는 이 사례의 비율이 95%를 넘는다면 우려했던 2차 감염이 발생 중인 것도 맞지만 이 상황이 지역사회 전파로 이어지는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 감염 사례가 지역 전파라고 판단할 만한 수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부적인 검토와 분석이 진행돼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정부는 생활방역위원회를 개최할 계획도 아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 언급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업계 시름이 더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항공사들은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과 여행 시즌을 맞아 모처럼 회복세를 기대했지만 뜻밖의 악재로 한 가닥 희망마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인천국제공항. 코로나19로 국내 항공기의 90% 이상이 멈추면서 공항 내부가 텅 비었습니다. 이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약발이 먹히면서 국내 확진자는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셧다운에 들어갔던 항공사들이 제주를 중심으로 국내선 운항을 조금씩 늘렸고 급기야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황금 연휴를 맞아 국내선 운항이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시국이 이제 좀 코로나로 좀 안 좋기 때문에 좀 그동안 좀 미룬 게 조금 있었고 이번에 좀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확진자 수도 좀 줄어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가자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예정된 국내선 운항 횟수는 대구 신천지발 집단 감염으로 수요가 위축됐던 3월 초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기지개를 켜기도 전에 이번엔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항공업계는 다시 시름에 잠겼습니다. 국내 항공업계가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태원발 코로나 재확산으로 항공 수요 회복세가 다시 위축될까 걱정입니다. 확진자 확산 추이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국내선 비중이 높은 저비용 항공사들은 마음을 졸이며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황금 연휴를 시작으로 위축됐던 항공 수요가 그래도 국내선을 중심으로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는데 다시 코로나가 확산률을 보이면서 또다시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업계가 본격적인 여행 시즌을 앞두고 여객 수요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으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사상 최악의 실적 부진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젯밤 전화통화를 갖고 시 주석의 연내 방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기업인들의 필수적인 왕래를 보장하는 신속 통로 제도가 전 세계 모범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젯밤 34분 동안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난 2월 20일 이후 두 번째 통화입니다. 한중 양국의 방역 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한 두 정상은 올해 상반기로 예정했던 시 주석의 방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 주석은 올해 한국을 방문하려는 굳은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고 언급했고 문 대통령은 한중 관계에 있어 시 주석의 방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시 주석의 방한 시기는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고 여건이 갖춰지면 적절한 때 성사되도록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방역 협력의 모범 사례로 기업인들의 필수적 활동을 보장하는 신속 통로 제도를 꼽았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신속 통로제 신설로 한중 기업인들의 상호 입국 절차가 간소화됐고 우리 기업인 200여 명이 어제부터 중국 현지에서 출근하기 시작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속 통로제 적용 대상과 지역이 확대되기를 바라고
전 세계의 모범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한국의 코로나 상황이 문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속에서도 중국의 가장 큰 정치 행사인 양회가 다음 주 개최되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일관된 지지 의사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사의를 밝혔습니다. 두 정상 간 통화에서는 북한의 코로나 방역 상황이나 이달 초 김정은 위원장과 시 주석이 교환한 친서의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러시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일째 하루 10,000명 이상 늘어나면서 누적 확진자가 2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러시아의 누적 확진자는 미국과 스페인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많습니다. 반면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러시아 확진자 수는 스페인보다 많았습니다. 러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는 보건당국이 하루 20만 건의 대규모 검진을 실시하면서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도 모스크바에서만 4,700여 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누적 감염자가 12만 6천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하루 동안 96명이 추가되면서 2,2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이면서 닫혔던 국경이 조금씩 완화되고 여행 자유화까지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를 통제하기까지 갈 길이 멀다며 완화 조치로 인해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감염 봉쇄 조치의 단계적인 완화에 따라 런던의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사실상 정상화됐습니다. 프랑스도 비슷합니다. 그동안 굳게 닫혔던 서점문이 열렸고 출입 금지령이 풀린 해변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Vous ne pouvez pas vous imaginer le plaisir qu'on a à pouvoir remarcher sur le sable après avoir eu cette interdiction. 코로나19 확산으로 막혔던 유럽의 국경 통제도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슬로베니아 관광객의 입국을 조만간 허가하고 14일간의 격리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독일의 DP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도 여행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국경 검문을 축소하고 다음 달 15일부터는 이동 제한을 전면 해제할 방침입니다. Wir verbinden dies mit der klaren Zielsetzung, dass wir dann ab Mitte Juni 특히 독일은 이웃나라인 프랑스와 스위스와의 국경도 오는 25일부터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룩셈부르크와의 국경은 완전히 개방할 예정입니다. 노르웨이도 유럽연합 EU 회원국과 영국, 아이슬란드 등의 국민에게 국경을 열 예정입니다. 유럽 내 이러한 국경 통제 완화 움직임에 맞춰 EU 집행위원회도 단계적으로 이동 자유를 복원하는 등의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우려 입장을 내놨습니다. This virus may become just another endemic virus in our communities, and this virus may never go away. 코로나19를 통제하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재발을 감지하는 능력 없이 완화하면 보건과 경제가 나빠지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WHO의 판단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스페인에서 코로나19 항체가 형성돼 면역력을 획득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페인 보건당국은 현지 시각 13일 6만 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1차로 진행한 코로나19 항체 검사 결과 5% 정도에서 항체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보건당국은 이번 결과가 비록 코로나19가 공식 통계보다 더 많이 퍼졌지만 스페인 국민 대다수는 아직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는데 코로나19가 크게 퍼진 마드리드와 소리아에서는 각각 11.3%와 14.2%가 항체를 획득했지만 북부와 남부 외곽 지역의 경우 주민의 1.8%와 1.5%만이 항체를 갖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은 앞으로도 6주 동안 관련 연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연관성이 의심되는 어린이 괴질이 15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발병 사례가 보고되는 등 미국 전역으로 퍼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현지 시각 13일 기자회견에서 뉴욕주 보건국은 다른 49개 주 보건당국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지난 9일 73명의 어린이가 이 괴질을 앓고 있다고 밝혔는데 현재 102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또 뉴욕을 비롯해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뉴저지 등 15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도 발병 사례가 보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침체에 직면했다면서 저성장과 소득 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파월 의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어떤 시기보다도 심각한 침체에 직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사태로 기존 경기 순환성 침체와는 성격이 다르고 경기 하강의 폭과 속도는 전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생산 능력에 지속적인 충격을 가할 수 있는 만큼 저성장과 소득 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While the economic response has been both timely and appropriately large, it may not be the final chapter, given that the path ahead is both highly uncertain and subject to significant downside risks. 파월 의장은 또 연방준비제도 조사 결과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2월부터 시작된 실직 대란이 주로 저소득층에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연소득 4만 달러, 우리 돈 4,9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 가운데 40%가 직장을 잃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이들 가게를 비롯해 기업들도 빚을 갚느라 경제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런 만큼 연방정부와 의회에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dditional fiscal support could be costly, but worth it if it helps avoid long-term damage and leaves us with a stronger recovery.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하는 마이너스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연준의 정책 도구가 아직 남아있다며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를 보이는 사이 중남미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중남미가 전 세계 확산의 새 중심지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기준 미국 존스홉킨스 통계와 각국 보건당국 발표를 종합하면 중남미 30여 개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0만 3천여 명입니다. 30만 명 돌파 이후 일주일도 안 돼 10만 명이 더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총 2만 3천 명으로 10여일 만에 2배가 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심각한 브라질의 경우 확진자가 18만 명가량이고 사망자도 일일 최다 사망을 기록한 연일 사망자 기록을 연일 갱신해 모두 12,500여 명입니다. 전문가들은 6개 대륙 중 가장 늦게 코로나19가 도달한 중남미는 아시아와 유럽이 차례로 안정세로 돌아선 후에도 여전히 정점을 향해 달리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과학계에서 분야별로 특별한 연구 업적을 쌓은 과학 기술인들을 만나보는 코너 과학의 달인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후 4시 사이언스 투데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